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또 상하이로 현고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제가 지금 막 본원에서 날아왔거든요. 입이 얼었어. 이 현직에 계신 두 분 공무원을 모셔서 이분들이 또 내일 또 출근을 하셔야 해가지고 아주 그냥 부랴부랴 그냥 이렇게 상을 차리고, 이분들 지금 사실은 엉겁결에 여기 앉으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 하는 건지 차근차근 소개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뭐 하는 건지 대충 감 잡았어? 눈치는 챘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자기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공부한 끝에 경기도에 합격한 와우, 브라보. 합격생입니다. 화이팅. 오늘 첫 출근해서 이제 공무원, 오늘부터 공무원. 무슨 직? 저는 일반행정직. 일행직. 감사합니다. 와, 첫 출근. 내일 좋은 출근. 오 마이 갓.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자, 또 자기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왜 2년 깜짝하니? 저도 2년 공부하고 아이고야. 일반행정직인 합격생입니다. 지방직 국가어직. 지방직. 지방직. 네. 어디서 쳤어요? 빠르지 마. 땡땡입니다. 지방직 합격생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사실 눈 오고 오늘 정말 추운데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 이렇게 또 급작스레 저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에 앉아주셔서 안 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합격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수많은 우리 수험생들과 또 레어모 가족들한테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또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피하면 좋겠다. 두 분 사실 또 제가 알기로 굉장히 1년차 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1년차에 물을 먹고 2년을 공부하셨잖아요. 그랬을 땐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생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1년차 때 이렇게 했으면 더 빨리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어떤 분명히 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실패라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강사를 바꾸는 거? 특별히 어떤 과목이 그랬어요? 저는 첫 해 영어가 제일 힘들었고, 시간도 정말 많이 들였는데 드린 거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첫 해부터 혜연쌤 첫 수업부터 들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2년차까지도 갔던 건 저는 이제 제가 기준을 세웠던 게, 제가 목표한 점수를 도달한 과목은 강사님들은 안 바꿨고요. 그거 점수가 안 되는 과목들은 강사님들 2년차에 다 바꿨거든요. 그랬구나. 그러고 결과가 나서 이제 있었어요? 네, 다 원하는 이제 점수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직도 합격하고 지방직도 합격했으니까. 자기 무관하게라고 자랑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이 저랑 종합반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를 선택하셨다기보다는 그냥 학원이 저를 던졌지, 이들한테.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선택해서 만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학원이 픽해줘서 저를 만나셨는데, 중간 또 제가 그걸 또 살짝 하면 점수가 잘 나와서 저는 2년차 같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살짝 해주셨어요. 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2년차에 합격을 하고, 아. 제가 2년차에 이제 들은 선생님들의 점수가 나오니까 주변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종합반인 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처음에 추천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접하게 된 어떤 경로로든 그 선생님을 마음에 들어하면 본인 점수랑 상관없이 몇 년 동안 쭉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수능처럼 점수가 낮아도 내가 갈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본인의 고집을 계속 가지고 가는 학생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 택한 생을 잘 안 바꾼다, 우리 네네네네. 학생들이.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는 시그널은 그럼 어디서 가면 좋을까? 사실 모의고사로는 조금 가기 어렵고요. 저는 가장 최근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했으면서 가장 포인트로 삼는 이야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학생들의 이야기를 네. 좀 들어라. 선생님이 뭐 이걸 하니까 좋았어요 라기보다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수험생?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친한 사람한테 듣는 게 사실은 제일 의미가 친한 있긴 사람. 한데. 친한 사람 중에 합격생이 있어야 되는 쉬운 얘기가 아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의 문제를 얘기해봤고, 그다음 일상생활에서 1년차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근데 2년차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채웠다 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 1년차 때는요, 그냥 그냥 어제 몇 시간 했으니까 오늘은 좀 일찍 그만 끝내도 되겠지? 약간 그게 좀 많이 후회스러웠어요, 2년차 때. 그래서 2년차 때는 제가 학원은 안 듣고 인강을 했는데, 그때 스터디 카페를 다니면서 저랑 혼자 약속한 게 무조건 6시 반에 기상하고 11시까지는 공부하자라는 걸 저랑 약속을 꼭 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빨간 날도? 노력을 했었어요. 일요일은 쉬었죠. 일요일날 쉬고, 잠깐만, 명절은? 명절 쉰 것 같아요. 쉰것 같아요. 어쨌든 평상시에
최소한 8시, 6시 반에 일어나서 11시까지 공부하는 걸 지키도록 노력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 친구는 2년차 때 제가 잘 못 봤어요. 자, 2년차까지 현강을 좀 많이 사용하셨죠? 네네. 인강보다 현강을 좀 들으면서 인강과 현강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현강을 듣는 게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똑같이 해도 내가 틀려도 거기서 틀려야 와 진짜 막 다른 사람들 정답률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다른 사람들이 다 맞추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수업하면서도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계속 눈도 마주치고 하면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점이 좋았어요. 그래서 뷔페 끊고도 또 현강을 결제를 해서 다시 해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돈도 문제예요. 국어 과목이 사실 만만치가 않잖아요. 아, 네. 행정학적으로 들어와서 사실 그렇게 중요성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과거에 이제 원점수가 있고 뭐 표준점수가 있을 때는 사실 국어가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뭐 행정학, 행정법도 있고 전공 과목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빠르게 고득점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본다면, 역으로 생각해본다면. 일단 저는 국어를 좀 잘 못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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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를 잘 못해서 솔직히 뭐 한자나 아니면 문법 같은 경우는요 진짜 계속 그냥 들고 다니면서 외웠어요. 고유어나 약간 이런 걸 계속 외워야 되는 게 많잖아요. 비문학은 뭐 여러 개 풀면 되는 거지만 사실 약들 사실은 한자하고 문법이었잖아요. 맞아요. 끝까지 그 부분이 네,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 안 친해서 원래? 한자는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요. 아 진짜? 근데 그래도 결국 마지막엔 잘했잖아요. 실제로 시험장 같은 시험을 잘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고득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가장 도움이 되는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걸 먼저 택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수업이나 교재가 있다면? 저는 신의 한 수가 제일 좋았어요. 아 신의 한 수. 이기적인 시리즈 바뀌었거든요. 아, 근데 신의 이기적인 시리즈 먼저 해버릴걸? 먼저 쫙 해버릴걸? 먼저. 아, 네, 1년차 때 안 했죠? 네, 1년차 때 좀. 2년차 때는 2년차 때. 처음에 무조건 시작할 때 다시 시작을 신의 한 수 이기적인 시리즈 그걸 쫙 시작을 했죠. 그거 하고 나서 확 올랐었어요. 맞아. 저도 맞아요. 기억나요. 이분 정말 이기적인 시리즈의 좀 맛을 보신 분. 맞아요. 자, 만약에 내가 다시 공부를 하면 그걸 이걸 먼저 하고 싶다. 저는 오히려 저는 처음에 이제 공 시작하기 전에 영어가 제일 걸리니까 영어를 5개년치를 풀어봤었어요. 똑같이 30분씩 놓고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하기로는 그게 평균 70점 정도면 1년 안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해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영어는 기복이 생기거든요. 본인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국어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몰라요. 맞아. 오히려 국어를 풀어봤어요. 국어를 몇 개년치를 풀어보고 본인이 틀리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걸 봐줄 사람을 보고 뭐 혜연쌤도 좋고 아니면 이전 합격생도 좋고 너 풀어보니까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하구나를 보고 저도 이제 확인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시리즈 전 그 전에 고급점프랑도 다 했지만 네 그래서 야 고공점프 언제쯤 하셨어요? 첫회 고급점프 다 했어요. 신의 그것까지 8권을 다 했었어서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하고 필요한 권수만 챙겨서 가고 기본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좀 구멍을 메우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기적인 시리즈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가령 문법과 독해와 문학과 한자 같은 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를 확 풀고 나서 다른 걸 시리즈를 건너가면 좋을까요? 저는 동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괜찮았어요. 동시에. 왜냐면 저는 문법을 먼저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뭐 한자를 갔었는데 그 문법을 다시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시에 계속 돌렸어요.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추천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는 체력이 너무 안 돼서 워낙 공부를 잘했잖아. 맞아. 기본이 좀 있었고 처음에. 저는 아예 그냥 그렇게 했어요. 한 번에 할 때 쫙 듣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1.8배속까지 못 가고 1.3~4배속 3~4배속 그것도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듣는 거죠. 계속 듣는 거고 혹시 놓치는 부분 있는지 하고 거꾸로 이제 뭐 기본서나 아니면 문풀 가서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그 강의만 그 부분만 다시 책을 안 봐도 다 알 수 있게. 띄워주시니까 그거 부분만 계속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복습에 있어서 방법을 약간 달리 하셨으니까 내가 잘 모르는 부분만 그것만 찍어서 그것만 다시 듣는다.
그렇구나. 이기적인 시리즈는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이제 문풀 과정 갈 때 사실 문풀에서 점수 올리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문풀에서 이렇게 하면 점수를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올렸겠다. 저는 틀린 거 다시 보기. 틀린 거 다시 보기. 틀린 거 했던 얘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틀린 거 다시 보기. 저는 다 풀었어요. 틀린 거 맞은 거 상관없이 혜연쌤이 이제 그때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2, 3주 지나면 그 문제 기억 안 난다. 맞아. 사실 그게 그 비문학은 그렇거든요. 근데 문학이나 한자는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내가 그 답을 외운다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매번 똑같은 비문학은 생각이 나요? 나요. 다도 생각나요? 비문학 생각이 나요. 원래 틀렸는지 혜연쌤이 뭐라고 말해줬는지까지. 진짜? 근데 이제 문학하고 한자 생각이 안 난다? 네. 근데 비문학도 한 달 넘어가면 기억 안 나거든요. 비문학도 한 달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난대요. 난 3주까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문풀도 반드시 맞힌 거 틀린 걸 다 복습해야 한다. 그래서 그 비문학이 많으면 전 시간 아예 바로 줄였어요. 그 생각이 안 나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게. 최대한 쫄리게. 이 두 분들이 사실은 문풀도 굉장히 같이 함께 따라오신 분들이라 하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해보면 볼까요? 해볼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제 2023년부터는 좀 바꿨거든요. 왜냐면 학생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져서 제가 사실은 이제 10분의 10문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1탄, 2탄, 3탄. 근데 과거 하프가 막 시리즈 뭐 이렇게 할 때는 막 10분에 막 11문제, 막 9분에 막 12문제, 막 이렇게 문항수랑 시간을 좀 달리해서 아마 그래서 막 토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그래서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토가 나올 것 같긴 해서 토는 안 했을 거고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도움 많이 했죠. 아, 근데 그죠? 제가 토할 것 같다고 한 건 그 시간이 단순히 쫄려서 아니고 그냥 새벽에 하는 수업이잖아요. 아침 수업이었어요, 현관은. 그 시간에 저 할 때 또 석 달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걸 석 달을 매일 그 아침 시간에 가가지고 머리도 안 깼는데 맞아. 그거를 지어 짜내는 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뇌를 막 깨워서 그래서 자고 싶어하는 얘를 깨워가지고 저 사실 수업하면서 학생들 얼굴 볼 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막 다들 표정이 아직 푸시는데 다들 막 너무 피곤한 거여서 사실 그 모습을 뵙기가 정말 애처로웠어요. 제가 올해는 2023년 건강 때문에 살짝 지금 야간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간도 비슷해. 그쵸. 이렇게 피곤하니까 다들 맞아.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이년을 겪고 나니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이렇게 멘탈 관리를 해라,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런 걸 먼저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그냥 너무 막 엄청 신경 쓰려고 하지 말아라. 특히 종합반 분들이 조금 새겨 들으셔야 될 게 이 종합반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아마 아시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사소한 걸로 약간 왜냐면 이게 서로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분이가 저에게 되게 뭐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하루 종일 생각나는 선생님 그걸 막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국어 내용은 반복 안 하고 그냥 거기에만 약간 기분 나쁘고 했는데 그냥 시간 지나면 그것도 그냥 별거 아니게 되고 그치, 사소한 사실 거에 아무것도 너무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안 불안해? 불안한 불안한데 성적이 안 오를 때가 제일 불안하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이게 팍팍 오르더라고요. 엄청 울어놓고서 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쌤 말이 맞았어요. 쌤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쌤도 원래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출렁출렁 근데 그게 안 맞는 거 올라가다가 찌끔 맞아. 찌끔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 한 번 확 떨어졌다가 또 많이 그냥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울어라. 울어라. 흔들릴 때 울어라. 그냥 울어라. 시원하게 울어라. 자,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저는 합격의 꿈은 계속 가지시고 꾸셔야 되지만 계획을 길게 잡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1년 후에 내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보단 내가 한 달 안에 뭘 해야지, 내가 일주일 안에 뭘 해야지, 내가 오늘 안에 뭘 해야지. 지금 하는 얘기인 거 아시죠? 하루살이. 오늘. 그걸 절대 오늘 한 약속을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넘기는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나 오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하는 공부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해도 부족하고 오늘 계획한 거를 110%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한 만큼은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오늘 조금 부족하고 내일 조금 부족해지면 그걸 메울 수 있는 순간은 아니야. 영원이야. 그러니까요. 감동받았어요. 오늘 걸 채워야 돼. 자, 이제 국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저는 행정학. 행정학.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저는 국어랑 영어. 자, 그럼 이제 영어랑 행정 얘기를 해봅시다.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정말 신의 한 수 점핑이 있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단어 책을 한 10번은 돌린 것 같아요. 10번은. 가지고 계신 단어 책이 얇아? 아니, 무거운 걸. 그 데이 한 40인가 되는 거를 저랑 한 몇 개 정도 수록돼 있어요. 원데이에 한 30개인가 굉장히 많네. 저 그 한 1200개, 2000개, 약간 2000개 정도 되는 걸 10번 돌렸다? 네, 계속 돌렸어요. 그게 거기서 단어가 점핑하니까 점수가 점핑. 영어 단어네. 행정학은 어떻게 하면 점핑이 있던가요? 전 사실 끝까지 너무 힘들었어? 서지 못했어요. 제 목표한 점수를 행정한 거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직 때. 자 그러면 거꾸로 행정학은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합격하고 나서 행정학이 원통한데 이렇게 했었어야 합격이 있었을 것이다. 행정학은 강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 너무 열심히 너무 누구는 안 돼요. 물어본다. 누구는 싫어. 누구는 싫어. 이제 물어본다. 너무 열심히 사실 그렇죠. 이렇게 자기하고 시너지가 맞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또 우리 학생들은 또 학원에 뭐 1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다 보니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종합반 이렇게 주면 뭐 전문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합격하고 나니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생겼다. 그러니까 단순한 수험 말고 내가 이 수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 인생에 대해서도 약간 할 말이 생겼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두 분 다. 그런 게 혹시 있다면 한마디씩.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아니면 좀 잘라주세요. 네네. 네. 저 이 얘기하면 다들 싫어해가지고. 네. 공부로 뭐 해본 친구들은 노량진까지 안 올 것 같아요. 몇 살에 노량진에 와서 공부를 하든 본인이 공부로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봤다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뭐 좋은 회사를 가든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무언가를 하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시절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도 다시 여기 들어왔지만 이걸 합격하면 약간 수능에서의 다들 그러잖아요. 나 수능 못 봤다고. 수능 잘 봤다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되게 한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기 인생에서 거기에서의 어떤 약간 아쉬움을 좀 털어낼 수 있는 내 인생의 아쉬움을 털어냈다.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노량진이 항상 내가 공부할 때 항상 있었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가 분명히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노량진이 시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안에 내가 살아온 나의 스토리 안에 내가 이 부분 좀 미진하다고 생각했는데 끝났어. 나도 이제 어느 정도 털어냈어. 뭐 이런 계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이야기 중간에 뭐 이렇게 여기 찬반은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 부분은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겪어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뭔가 이 되게 짐을 좀 툭툭 털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어렵다. 힘들었다. 어려웠어요. 저는 그냥 나도 되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원래 저는 처음에 했을 때 저랑 같이 밥 먹었던 친구들은 다 합격해서 나왔거든요. 저만 제시를 했는데 이 종합반이 정말 합격생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때 진짜 왜 난 안 될까? 약간 이런 생각 했었는데 어쨌든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목표는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나의 시기가 좀 늦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또 길어지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분발하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저도 이 강사 일을 하면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위치, 어느 상황이든 다 합격하시는 걸 봤어요. 다만 문제는 이게 몇 년 차냐가 사실 되게 우리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리고 정신적인 힘들든 육체적인 힘들든 뭐 경제적인 힘들든 힘드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에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퍼스트 데이는 어땠어요 오늘? 오늘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첫날입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따뜻하고 아직은 환영하고 근무하신 지 며칠 차? 며칠 차? 저는 2달 좀 두 달. 그럼 조금 약간 이제 현실 맛을 좀 보셨겠다.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까요? 적응기가 이제 제일 힘들 시기잖아요. 3주, 3개월, 3년 얘기하는데 일단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뭐가 제일 힘들죠?
왜 좋은 팀을 만나야 하는지 맞아. 너무 현실적인가? 그게 좀 제일 컸어요. 이 두 분 정말 이제 또 이제 공무원으로서 승승장구하셔야 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포부 이런 것도 물어봐야겠죠. 면접도 있었으니까 공무원으로서의 포부. 자, 한마디 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나는 이런 공무원이 되겠다. 저는 그런 거 특별히 없었어요. 아 진짜? 네. 이제 정년 생활이 퇴직. 되겠다? 퇴직! 오직 퇴직금. 그리고 그 얘기는 이럴 수 있죠. 나는 공무원으로서 사는 삶은 그냥 생활인으로서의 삶이고 나는 또 다른 나의 삶을 뭐 개척하겠다. 나는 듀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나는 공무원으로서 승진하는 것에 굉장히 목표를 두고 행정대학원도 다니고 승진연구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유가 생깁니다. 삶을 생각할 때. 이제 뭐 어느 회사를 가든 내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이제 합격하고 나면 아 내가 60까지는 진짜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 그 기간 동안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 삶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플레잉도 가능. 네네네. 의미가 있네요. 그 공무원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어요. 맞아요. 의미 있어요. 다채롭게 살겠다. 다채롭게 살겠다. 근데 공무원 되니까 약간 숨은 혜택이 많아요. 숨어있는 혜택이 왜 말하지 말아야 돼? 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남들 모르는 혜택이 비방용인가봐. 오세요. 그거를 좀 많이 누리면서 그래, 자기 개발을 하자. 자기 개발도 하고 어떤 부분 개발하고 싶어요? 전 운동을 왜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트레스 풀려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좀 풀리더라고요. 좀 시작한 게 있다면? 아직 없지만 앞으로 안 돼. 미안해요. 앞으로 한다는 거.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주짓수 할 것입니다. 주짓수? 네. 민원인을? 일로 와. 의미 있죠,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정말 필요한 거 같고 저는 막 유도, 합기도 다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합격하셔서 주짓수도 하시고 유도도 하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셔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1월, 2023년 1월을 맞아서 이렇게 또 귀한 현직에 계신 분들, 이렇게 따끈따끈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너무 반가웠고 너무 감사했고 우리 사랑하는 회원구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와 함께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일신, 우일신, 나만 새롭게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